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권역별 국가 트라우마 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지역별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안전관리입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기준을 강화하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간에는 밀양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병원 전체와 지난해 시정 요구받은 요양병원 등 1748개소에 대해서 민간 합동 점검단과 함께 복지부 직원이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금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재 안전 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6만여 개로 매년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기관 합동으로 시도를 순회하며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 안전 점검 결과 제출 방식을 시설 정보 입력 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5월 중에는 시설 개보수 등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별 소방설비 보유 현황 전산화와 안전점검 통계 현황 상세화 등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안전관리입니다. 감염 예방 교육 의무화 등 감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 훈련과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또는 화재 발생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배연 설비 및 내화 구조 경계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실히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화재 사고 보면 대부분이 질식사 아닙니까? 화상에 의한 것보다. 질식사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질식사에 대해서는 크게 좀 관심이 좀 덜했던 거 아닌가. 더군다나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동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차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주요 정책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작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환경부는 환경 재난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각오로 관련 기구 및 기능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0년대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국가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재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재난안전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도전적인 환경 위협 요인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에서 환경부는 환경이 곧 국민 건강과 생명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주관부처로서의 책임감을 견지하면서 평상시에도 항상 위험을 잊지 않는 거한 사위의 자세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함이나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박용규 상하수도 정책관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환경재난안전 주요 현안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난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환경부는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식용수 위기 발생 등 사회재난 3종과 황사와 녹조 등 자연재난 2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진, 풍수해, 가축 질병 등 13종의 재난에 대해 협조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환경부 소관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3조 1,094억 원으로 환경부 총 예산 대비 40.1%입니다. 관리 대상별 예산 내역은 1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 주요 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에 화학물질안전원, 2014년 1월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 기준 강화를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방재센터를 신설하고 제주사무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 수질오염 사고 예방 대응 및 녹조 발생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사고 유출수 등이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4개 산업단지에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재센터에서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폐수 처리 시설의 총인 처리를 강화하고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여 식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32년까지 총 139개 산업단지에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41개 오염 우심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녹조가 빈발하는 지류 지천 및 호소에서는 주민 참여형 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녹조 대응 요령은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쪽 상하수도 시설 내진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 상하수도 시설 내진 설계 현상을 조사한 결과 상수도 시설은 전체 시설의 29.1%인 1,470개소, 하수도 시설은 74.6%인 476개소가 내진 설계를 완료했거나 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내진 설계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 지진이 발생한 포항 경북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보수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국 상하수도 시설 내진 보수 보강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 연차별로 내진 미적용 시설의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미세먼지 황사 대응입니다.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6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하수도 우수 배제 기능 강화를 위한 설계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일일 평균 3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강화하고 초등학교 공기 정화 장치 설치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황사 피해 경감을 위해 위기경보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과 함께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침수 대응을 고려한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 조치 시행 체계를 개선하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신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국회와 함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사 피해 경감을 위해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부처별 대응을 강화하고 대기질 측정 자료 공유 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한편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등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기타 환경안전 관리 분야입니다.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고 지난해 결함 하수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고 우려가 높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유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안전사고 인원이 7.3% 감소한 바 있는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낙석 위험 구간 등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안전산행 가이드를 양성 운영하는 등 탐방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순서상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그 차관께서 장관을 대리해서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순서를 좀 뒤로 미루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 특위위원님들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가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한치의 소람이 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통해 우리 처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처 주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장렬 소비자위해 예방국장입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난안전대책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 안전관리 현황, 2.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사고는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처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소관법령에 따라 기준, 규격 마련, 인허가 및 위해평가 등을 통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적인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 전반에 걸쳐 유해물질 특성을 분석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기준, 규격 설정, 사용 제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발암물질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체 적용 제품, 물질의 위해평가와 독성 정보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건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화장지, 일용기저귀 등을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시약처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기되었던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역학조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여성청결제 등 여성들이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궁금한 분야를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위기사항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위기대응 체계도 핵심 절차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위기상황 판단도 위기냐 아니냐로 단순화하고 위기대응 순도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대응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 축, 수산물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의 세척 및 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잔류기준 위한 농장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장의 햇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계란의 산란 일자나 사육 환경 표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고 그간 농산물 등에 한해 운영해온 국가 차원의 농약 항생제 검사 체계도 수산물과 유제품까지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적합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처를 전수 점검하고 탐색 조사를 확대해서 식중독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기반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는 간편식품과 외식 관리를 위하여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의 햇섭 의무화를 추진하고 배달 전문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재료 납품업체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늘어난 온라인 유통 불법 행위 건지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 운영되는 사이버 감시 기능을 통합하여 온라인 불법 판매와 허위 가대 광고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긴급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식품 안전정책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조실 식품안전상황팀과 연계하여 유기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과학적 관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가축, 명월지 정보 등 타 부처 생산 단계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연계하여 사전 관리하고 해외 위해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주기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퍼탈레이트 사용 제한을 수헬세트, 체내 이식용 의료기기까지 확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의약품 제조소나 주사기, 수액세트, 해외 제조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건절하기 위해 위해 우위가 높은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수입을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병원 전자의무 기록을 연계 분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약국의 위해 의약품 차단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적합 제품에 대한 해수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도 확충하겠습니다.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허가에서 시판 후까지 모든 단계의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실시간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제조에서 사용까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과 산사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방과 더불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동시다발적 재난성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진화용 산림 헬기를 확충하고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배치하는 등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을 강화하고 지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산불 발생 기간이 상시화되고 국지성 허우에 따른 산사태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슬기롭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산림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대형 산불 대응 강화 대책입니다. 금년 초 건조한 날씨로 인해 2월까지 전년에 비해 약 2배인 16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면적도 2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 산불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까지 개최되는 동계 패럴올림픽과 6월 지방선거 등에 대비하여 산불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 2월 11일 삼척에서 큰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산림청과 삼척시 그리고 소방, 군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대형 산불 방지 주요 대책입니다. 첫째,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와 출동 태세를 완비하고 특히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 대비하여 다양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8쪽입니다. 둘째, 주요 원인별 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요 원인별 예방 강화로 산불 발생을 저감하겠습니다.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 농산촌 주민들이 산불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산자 실화 저감을 위해 산불 위험도를 고려한 입상객 관리와 대상별 맞춤형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위험 요인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입체적이고 신속한 진화를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단계별로 상황에 맞게 지상 진화 인력을 투입하고 산림청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헬기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헬기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하여 산불의 상시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담수지와 지상 진화 접근로를 확충하여 진화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산불 전문 조사반을 통해 산불 원인을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산불 위험성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산불 방지 센터를 설립하고 산불 헬기와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내화 수림대 및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림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땅밀림 방지 대책입니다. 산사태는 과거 태풍에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로 변하고 있으며 지진, 땅밀림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산지 개발에 따른 위험 또한 증가하여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이어서 산사태 방지 주요 대책입니다. 첫째, 산사태 재난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동안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통한 상황관리와 유관부처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겠으며 산사태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재난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예측 시스템 고도화 및 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산악기상관측망 확대 및 산사태 정보 시스템 연계로 예측력을 제고하고 경보체계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피해가 큰 생활권 중심으로 예방사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대응 및 복구조사입니다. 산사태 예측주의보와 현장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 명령을 실시하겠으며 산사태 발생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견실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산사태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산지 개발 시 산사태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적 산사태 대응을 위한 개발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방 및 친환경 사방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난안전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 포항 지진 등으로 땅밀림이 관측되면서 지진, 땅밀림 등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땅밀림 조사와 보건공사를 통한 사전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기상청장 남재철입니다. 오늘 제5차 전체회의에서 기상청의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 패턴이 변화하고 유례없는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며 위험기상에 대한 정확한 감시와 예측, 지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전달이라는 기상청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폭염과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며 위험기상에 대한 기상청의 예측이 국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채 안정화되지 못한 정부의 지진 대응 체계로 인해 이례적인 규모의 여진의 긴급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짐 등 국민들께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제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상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기본의 빈틈없이 국민들의 안전에 앞장서는 기상청이 되고자 올해 기상청의 정책 목표를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될 지진 대응과 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기상청 업무의 가장 핵심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동 예보국장입니다.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배포드린 보고를 중심으로 기상청 지진 재난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양해해 주시면 8쪽 재난 대응 관련 2018년도 주요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지진 재난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지진은 예측이 사실 어려운 재난 현상으로서 신속한 관측과 정보 전파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진 조기 경보 발령 시간을 지진 관측 후 7에서 25초까지 단축하고 지진의 규모와 함께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진동의 정도를 알려주는 진도 정보를 금년 10월부터 국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지진 정보 전파를 위해 기상청의 자체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자체나 기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전파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54개 지진 관측소를 추가 신설하고 노후한 지진 장비를 교체하여 금년에 314개 국가 지진 관측망의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지하 단층 운동과 지진파의 전파 속도 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고 지진에 관한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기술 교류를 확대하여 지진 분석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먼저 위험기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집중호우 감시에 효과적인 레이더의 관측 주기를 단축하여 단시간에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집중호우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상과 해양의 핵심 기상 관측망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관측 공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11월로 계획된 천리안 후속 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지난해 도입한 기상 항공기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기상 감시와 연구 분석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예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등 기존 수치 예측 모델 개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적인 시도와 함께 예보관들에 대한 교육과 보직 관리를 체계화하여 예보관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방재기상 정보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 대응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호우특보 기준을 재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주요 언론, 지자체의 방재 담당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의 방재기상 정보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위험기상 현상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영향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영향예보의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해양과 근래 연례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는 가뭄에 대해 특화된 예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음은 재난 대응 관련 현안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 이후 현재까지 규모 2 이상의 여진이 97회 발생하였으며 지난 2월 11일 규모 4.6의 최대 규모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14,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진 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다소 지연되어 사안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당시 지진 관측 후 51초 만에 지진 속보가 발표되었고 발표 즉시 TV 자막, 재난 관련 앱과 연동된 알림, 그리고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의 문자 서비스는 지자체에 연계된 전파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전파되었으나 대국민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자동 발송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약 7분간 지연 발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상청에서 자체 긴급재난 문자 송출 시스템 운영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해난인 호우특보 개선입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6시간, 12시간 간격으로 누적된 강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호우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해 왔으나 현행 호우특보의 기준이 새로운 패턴의 한반도 호우에 따른 재해 가능성을 예고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호우 사례 및 피해 규모 등을 분석하고 유관부처와 의견 수렴을 통하고 공청회를 거쳐 금년 여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호우특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조 봄철 가뭄 및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가뭄이 심화되어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재앙급수까지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매우 높았으나 3월 초 두 차례 전국적인 비가 내리면서 완화되었고 3월과 5월 3개월의 예상 강수량이 모두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국적으로 지금의 가뭄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일부 지역은 지난 6개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에 크게 밑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기상청 재난안전 관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국내의 관계로 해서 차관이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나와 있는 노동정책실장 안정동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는 차관이 오는 대로 차관을 상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연간 1000여 명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21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질식, 추락 등으로 다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 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산업재해 현황, 산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산업재해 현황 및 추진 방향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연간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취약사업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월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까지 산업재해 절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쪽입니다. 산업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유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여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원청과 하청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상승 작업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면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넷째,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와
건강장애 발생 시 사후 조치도 규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감독의 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 등 고위험 분야는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업무성 질병 예방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감정, 노동 등 정신건강까지 관리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등 취약 시기, 추락 등 위험 요인별 특성화된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100대 건설사까지 사망사고를 20% 감축토록 하고 120억 미만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기술 지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공장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등급화하여 점검 및 지도를 차등화하는 한편 정비, 보수 시의 위험 작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금년부터 2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감정 노동자 건강보호 핸드북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방문 컨설팅, 사업주,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유사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시간 사고 대응 상황실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겠습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 조사를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재 신청도 적극 안내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업 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종업종 사업장에서 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유사재해를 예방하고 동종재해가 다발할 경우 전국 사업장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고위험 건설 현장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재해 예방 감독, 질식재해 예방 감독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 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 기관은 사업 수행 시 배제하겠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께 약속한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을 견지하면서 평상시에도 항상 위험을 잊지 않는 거한 사위의 자세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하민아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박용규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환경재난안전 주요 현안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난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환경부는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식용수 위기 발생 등 사회재난 3종과 황사와 녹조 등 자연재난 2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진, 풍수해, 가축 질병 등 13종의 재난에 대해 협조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환경부 소관 재난안전 관련 예산은 3조 1,094억 원으로 환경부 총 예산 대비 40.1%입니다. 관리 대상별 예산 내역은 일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2018년 주요 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유해화학 물질 사고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에 화학물질안전원, 2014년 1월에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여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사고 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의 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 기준 강화를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방재센터를 신설하고 제주사무소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쪽 수질오염 사고 예방 대응 및 녹조 발생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사고 유출수 등이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4개 산업단지에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재센터에서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폐수 처리 시설의 총인 처리를 강화하고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여 식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32년까지 총 139개 산업단지에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41개 오염 우심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녹조가 빈발하는 지류 지천 및 호소에서는 주민 참여형 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녹조 대응 요령은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쪽 상하수도 시설 내진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 상하수도 시설 내진 설계 현상을 조사한 결과 상수도 시설은 전체 시설의 29.1%인 1,470개소, 하수도 시설은 74.6%인 476개소가 내진 설계를 완료했거나 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내진 설계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 지진이 발생한 포항 경북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보수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국 상하수도 시설 내진 보수 보강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권역별 국가 트라우마 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지역별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안전관리입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기준을 강화하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안에는 밀양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병원 전체와 지난해 시정 요구받은 요양병원 등 1,748개소에 대해서 민간 합동점검단과 함께 복지부 직원이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금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재 안전 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6만여 개로 매년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기관 합동으로 시도를 순회하며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 안전 점검 결과 제출 방식을 시설 정보 입력
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일어나 하여 5월 중에는 시설 개보수 등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별 소방설비 보유 현황 전산화와 안전점검 통계 현황 상세화 등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안전관리입니다. 감염 예방 교육 의무화 등 감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 훈련과 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 또는 화재 발생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배연 설비 및 내화 구조 경계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실히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화재 사고 보면 대부분이 질식사 아닙니까? 화상에 의한 것보다. 지식사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질식사에 대해서는 크게 좀 관심이 좀 덜했던 거 아닌가. 더군다나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동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차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주요 정책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작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환경부는 환경 재난안전 관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각오로 관련 기구 및 기능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0년대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국가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재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재난안전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도전적인 환경 위협 요인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에서 환경부는 환경이 곧 국민 건강과 생명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주관부처로서의 책임 기반의 과학적 관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가축, 명월지 정보 등 타 부처 생산 단계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연계하여 사전 관리하고 해외 위해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주기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퍼탈레이트 사용 제한을 수헬세터, 체내 이식용 의료기기까지 확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의약품 제조소나 주사기, 수액세트, 해외 제조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건절하기 위해 위해 우위가 높은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수입을 신속히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병원 전자의무 기록을 연계 분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약국의 위해 의약품 차단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적합 제품에 대한 해수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도 확충하겠습니다.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허가에서 시판 후까지 모든 단계의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실시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제조에서 사용까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과 산사태는 자연재난으로 자연 발생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방과 더불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 일대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동시다발적 재난성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진화용 산림 헬기를 확충하고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배치하는 등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을 강화하고 지진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산불 발생 기간이 상시화되고 국지성 허우에 따른 산사태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슬기롭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산림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대형 산불 대응 강화 대책입니다. 금년 초 건조한 날씨로 인해 2월까지 전년에 비해 약 2배인 16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면적도 2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 수익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난안전대책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 안전관리 현황, 2.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사고는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처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소관법령에 따라 기준, 규격 마련, 인허가 및 위해평가 등을 통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적인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 전반에 걸쳐 유해물질 특성을 분석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기준, 규격 설정, 사용 제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발암물질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체 적용 제품, 물질의 위해평가와 독성 정보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건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화장지, 일용기저귀 등을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시약처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기되었던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역학조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여성 청결제 등 여성들이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궁금한 분야를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위기사항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위기대응 체계도 핵심 절차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위기상황 판단도 위기냐 아니냐로 단순화하고 위기대응 순도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함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대응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상황을 가상한 모의 훈련과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 축, 수산물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의 세척 및 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잔류기준 위한 농장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장의 햇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계란의 산란 일자나 사육 환경 표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고 그간 농산물 등에 한해 운영해온 국가 차원의 농약 항생제 검사 체계도 수산물과 유제품까지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적합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처를 전수 점검하고 탐색 조사를 확대해서 식중독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기반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는 간편식품과 외식 관리를 위하여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의 햇섭 의무화를 추진하고 배달 전문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식재료 납품업체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늘어난 온라인 유통 불법 행위 건지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 운영되는 사이버 감시 기능을 통합하여 온라인 불법 판매와 허위 가대 광고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긴급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조실 식품안전상황팀과 연계하여 유기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연차별로 내진 미적용 시설의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미세먼지 황사 대응입니다.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6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하수도 우수 배제 기능 강화를 위한 설계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일일 평균 3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강화하고 초등학교 공기 정화 장치 설치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황사 피해 경감을 위해 위기경보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과 함께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침수 대응을 고려한 하수도 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 조치 시행 체계를 개선하고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신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국회와 함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사 피해 경감을 위해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부처별 대응을 강화하고 대기질 측정 자료 공유 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한편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등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기타 환경안전 관리 분야입니다.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였고 지난해 결함 하수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고 우려가 높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유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안전사고 인원이 7.3% 감소한 바 있는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낙석 위험 구간 등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안전산행 가이드를 양성 운영하는 등 탐방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순서상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그 차관께서 장관을 대리해서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순서를 좀 뒤로 미루고 식품의약부 안전처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부 안전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특위위원님들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가 소관하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통해 우리 처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처 주요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장렬 소비자위해 예방국장입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승용